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거기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해보는 여론조사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흔히 그냥 지지도,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RN서치에서 반등했다. 그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반등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은 그런가? 그러면 이제 이 하락이 멈췄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7월 22일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하는 다른 조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기조사고 RN서치는 갑자기 끼어들어서 나온 것이죠. 그 조사 의뢰를 받아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혹시 RN서치는 그걸 지표로 삼을 만한 그런 가치가 좀 없는 것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RN서치는 그 반등이라는 결과를 기대하는 측에서 이 조사 의뢰를 한 것인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7월 22일에 한국갤럽의 그 정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 제목부터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취임 73일 만에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역대급 속도여서 지금 한간에서는 이게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온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이렇게 구성이 되죠. 긍정평가, 그 다음에 모르겠다, 부정평가, 이렇게 나옵니다. 합해서 1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60%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긍정평가가 40%가 될 것이냐? 그건 아니죠. 긍정평가에다가 모르겠다 하는 게 합해서 40%입니다. 이번에 나온 한국갤럽의 그 조사 결과는 7월 19일에서 21일까지 이 기간에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는 그것이 언제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보통은 결과 발표일보다는 앞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 발표일을 기준으로 이게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사유로 이렇게 됐을 거다 하고 판단을 하면 오판이 되는 것이죠.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의 결과는 그 전하고 이 긍정평가는 변하지 않고 32%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의 하락이 멈췄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부정평가가 그 직전 조사보다 부정평가가 7%가 더 올라가서 60%가 된 겁니다. 그러면 긍정평가가 불변이라고 하는 게 그 의미보다는 부정평가가 더 올라갔다고 하는 의미가 이게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번에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상황이 심각하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과거 자료를 보여준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해서 직무 부정평가가 처음 60%가 나오는 때가 보통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임기 개시해서 어느 정도 되면 나오는가. 사실은 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이제 기대를 접기 시작할 때 이 정도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 취임하고 3년 되는 때 2015년 1월 첫째 주에 이 부정평가가 60%가 나왔습니다. 사유는 연말 정산 또 세금을 올리는 이런 문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고 4년 될 때 좀 늦게 이렇게 됐죠. 2021년 4월 셋째 주에 부정평가가 6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4.7 재보선 후라고 합니다. 그 영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7월 넷째 주에 부정평가가 60%에 도달을 한 겁니다. 이제 국민이 여기까지 가면은 이 정도 되면은 레임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개월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인이 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재보선이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는 전면적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죠. 첫째가 사람을 쓰는 인사 문제가 저게 불공정하다. 그게 24%입니다. 이 이야기 나오고도 남겠다 싶죠. 무슨 전부 그냥 사돈의 팔촌의 자기 가까운 친구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뚜렷이 이걸 해가지고 국민에게 우리가 더 법에 충실하게, 그렇게 해서 국민이 자유롭게 그 경제 생활이든 또 무슨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든지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든지 복지라든지 하는 걸 할 수 있게 우리가 뒷받침을 잘하겠습니다 하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없고 내세울 거는 내가 아는 애야 이거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국민의 분노가 치밀게 한 것이죠. 최근에 나온 사람 보면은 우사장 아들인가 하는 사람은 무슨 그 회사에 관계된 게 몇 개나 되고 이탈리아에 성악한다고 유학 갔다 오고 그렇게 한 그런 사람. 그것도 대단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천을 하고 장제원 의원이 그걸 밀고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작은 엄마 작은 아빠로서 그걸 밀고 이래갖고 집어넣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인사 문제 이것 때문에 잘 못한다 24%. 사실은 인사 문제가 한 사람만 걸려도 이게 대통령이 얼굴을 들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이게 무려 10%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는 1억짜리 목걸이 걸고 나오고 500만 원짜리 치마 두르고 나오는 그런 마누라를 데리고는 여기에 이걸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쉽게,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무슨 감시받는 학생처럼 김건희 씨가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사진을 B컷이다 해서 또 내보내고, 아무튼 그것도 그거지만
뭐 이거는 사람들이 미워할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런 게 그걸 보고 와락하고 터지는 것이죠. 지금은 아주 잘해도 성실하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조심조심 이 상황을 잘 막아가면서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불쑥불쑥 여기 깎아줄게 여기 돈 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무대책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본인들은 흥청망청 김건희 여사는 사치의 그 끝판을 보여주고 윤석열 대통령은 허구헌날 오찬에 만찬에 그냥 술에 떡이 돼서 지낸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맨날 뭐 주연을 베풀고 풍악을 울려라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뒤늦게 지금 최근에 나온 소리가 뭐 국회하고 일이 잘 되면은 소주 한잔 합시다 이랬다고 이게 뉴스에 나오는데 항상 술독에 빠져 사는 모습 참 어렵다. 이런데 국민에게 저걸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일할 기회를 더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면목이 없을 정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험이 없다, 자질이 부족하다, 무능하다 이게 무려 8%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공무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죄가 아주 무거운 것이죠.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내놨으니까 표 찍어준 국민을 탓하지 말라. 국민의힘에서 국민을 기만한 거 아니냐. 이 정도 되면 사기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소통을 안 한다, 남의 말을 안 듣는다, 마이동풍이다, 직무 태도가 태만하다, 직무 태도가 불성실하다. 이게 합해서 5%. 정책 비전이 부족하다 4%. 지금 이런 게 쫙 나오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갖다 앉혀놔도 이렇게는 나오지 않겠죠. 한두 개 나오겠지. 그리고 뭐든지 지난 정부 탓을 한다. 공약 실천이 미흡하다. 뭐 이게 이제 3%라고 하는데 지난 정부가 잘못한 걸 바로 잡겠다고 나온 게 윤석열 후보 아닙니까? 잘하는 줄 알고 나왔습니까? 지난 정부를 잘하는 줄 알고 승계하겠다 하고 나온 거냐? 적어도 말로는 그러지 않았죠. 문재인 정권이 뭐 잘못했다. 문재인 씨는 빼고, 문재인 씨는 좋아하니까. 두 부부가 좋아하고, 팬이었고, 이러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잘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자기가 이 공무수행을 할 그런 국민의 일꾼이 된 상황에서는 전 정부가 잘못했다 하는 것은 그거는 법에 넘겨야 하는 것이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아니면은 그것과 관계된 것들을 알고 싶으면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그게 책임 행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면은 그거를 눈치 보지 말고 숨기지 말고 이거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나는 몰라가 아니고 문재인은 잘못했지만 윤석열은 이걸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 문제를 바로 잡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인데 문재인이 잘못했다 해서 끝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일반 대중이 더 잘합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래, 이게 전 정부 탓을 한다 하는 것이 단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갤럽만이 아니고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서도 또 그 여론조사 결과가 7월 22일에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이 이거를 소개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30.4%다. 한국갤럽보다 더 수치가 낮죠. 그리고 부정평가는 67.2%다. 역시 한국갤럽보다 부정평가도 훨씬 높습니다. 미디어 토마토는 7월 19일에서 20일까지 이 여론조사를 했고, 긍정평가 30.4%는 직전 조사보다 2.2%가 더 하락한 그런 수치고, 부정평가 67.2%는 이전 조사보다 2.5%가 더 나쁘다고 해서 부정평가가 더 수치가 올라간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한 것을 보면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정평가 60%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은 어떤가? 대구, 경북은 부정평가가 49.2%입니다. 긍정평가는 47.4%. 대구, 경북이 그 높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죠. 부산, 울산, 경남은 어떤가 하면 부정평가가 64.1%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윤핵관이다 해서 그를 감싸는 사람들이 그 지역적으로는 부울경이 맞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부정평가가 64.1%, 대구, 경북보다 훨씬 높이 나왔습니다. 긍정평가 35.3, 대구, 경북보다 굉장히 낮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지금 이거를 덮기 위해서 좀 그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 어떤 언론에서는 긍정평가의 하락이 멈췄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긍정평가의 하락이 본인이 생각할 때 0이 안 선다, 공무원 세계에서 0이 안 선다, 그러면 추진 못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죠. 그 리마연에서 이거 농협 하나로의 예를 들면서 초기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좀 돈을 풀겠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이렇게 사람들이 좀 싸게 샀다는 그런 어떤 흡족함, 이런 걸 느끼게 돈을 풀겠다 해놓고는 말만 하고 하는 둥 마는 둥 치웠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다른 큰 기업들, 무슨 주력 산업에 해당되는 큰 기업들이 여기 공장을 짓겠다, 뭐 사업을 확장하겠다 했다가 그거를 취소하는 일들이 생기죠. 말로는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다고 하지만, 경제 상황이 그런 거 몰랐습니까? 윤석열의 말이 말 같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엄청나게 기업들이 밀어주겠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성장한다 했던 것들이
그냥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점점 가속도가 붙고, 그래서 그 경기가 내려앉는 그 폭이 커진다는 것이죠. 이제 이쪽입니다. 그런데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부정평가가 올라가면 끌어내리겠다는 소리입니다. 폭동이 일어난다. 좀 옛날식으로 말을 하면 이 부정평가가 올라간 걸 눈 감고 긍정평가만 어떻게 주물러 보려고 한다면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목을 맬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나 이례적이죠.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거의 망했구나. 이제 죽었구나. 최소한 죽기 전에 이거를 깨달을 능력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한번 목숨을 걸고 마지막 수단을 하나 강구해봐라. 리마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라는 거는 이렇게 슬슬슬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버티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는 딴 데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미소를 지으면서 화장을 하고 이러고 꾸미고 나와서 국민에게 예쁘게 봐주세요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부에 암덩이가 있고 지금 윤석열 자체가 늪에 빠져 있다. 훨씬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지적하는 그런 이래서 싫어요, 이래서 나빠요 하는 그거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그걸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